그날 이후 남편은 잠을 자지 않았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내는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을 지우며 말했다. 왜 안 자고 있어요? 피곤할 텐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그 화면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웃으며 술을 마시던 영상, 그리고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 봤어.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그날 밤 그는 이 영상과 단톡방 대화를 전부 인쇄해 아내의 직장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냈다. 아내는 다급히 말렸다. 제발, 회사엔 알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간 아무 소식도 없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회사 윤리위원회 담당자였다. 아내와 관련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며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날이 왔군요. 회의 당일, 남편은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미 준비해온 USBM 메신저 대화,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아내가 남편 몰래 사용한 사내카드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 회의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려운 듯했다.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다. 자료가 재생되자 회의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었다. 아내는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사내 윤리를 중시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결국 아내는 면직 처리되었고 사무실을 조용히 떠나야 했다. 그날 밤 남편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시골 마당. 그의 손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매달렸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지나쳤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낯선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절박했다.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 이혼 서류를 숨기려 했고 아이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도 봤어. 그 영상 엄마. 왜 그런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의 한마디에 아내는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남편은 부모님 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아내에게 쪽지 한 장을 남겼다. 난 이제 지쳤어. 내가 무너뜨린 건 가정만이 아니야. 내 믿음, 내 삶, 내 모든 거였어. 아내는 쪽지를 가슴에 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늦어 있었다. 며칠 후 회사 내부망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우리 회사는 불륜을 묵인합니까? 내용에는 부장 A씨와 팀원 B씨가 외근 중 호텔에 함께 투숙한 영수증, 회사 메신저 대화 캡처, 사내카드 사용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사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고 윤리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 소환했다. 남편은 마지막 카드로 B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증거까지 제출했다. 아이 셋을 둔 가장이면서도
신입 여직원들에게도 사적인 연락을 해왔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단호히 말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면직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에 B 씨는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곧바로 보안팀 직원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다. 그날 사무실 복도엔 두 사람의 책상이 동시에 비워졌다. 누구도 그들의 빈자리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잃었구나.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작이야. 사직서를 제출한 아내는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동료들은 그녀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고 팀 메신저에서도 이미 그녀의 이름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커튼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없었다. 며칠 후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 증명. 발신인은 남편이었다.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및 위자료는 별도 협의 없이 법정 기준에 따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이 이어졌다. 자신과 관계했던 남직원의 부인이 명예훼손 및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 언론 보도까지 날 가능성이 있다는 협박이 뒤따랐다. 그녀는 아찔했다. 회사, 가정, 사회적 평판, 모든 게 무너졌고, 이젠 법적 책임까지 뒤따랐다. 침대 위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와 고소장 사이에서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 하나의 메시지만 남겼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더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남직원 역시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HR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친 뒤 품위 손상 사유로 해고 통지를 내렸다. 그의 아내는 더 강했다. 고소장과 함께 보낸 협박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간소송의 반소 대응을 준비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녀의 불륜이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증언, 그리고 남편이 확보한 영상과 대화 기록. 법원은 그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권 박탈, 그리고 별도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밤늦게까지 불 꺼진 집안에서 그녀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이번엔 아버지였다. 아빠,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마디였다. 지금이라도 책임져.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그녀는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다. 그녀의 불륜 사건은 결국 언론에까지 번졌다. 지역 커뮤니티엔 익명으로 올라온 폭로 글이 삽시간에 퍼졌고 대기업 부장 A씨, 사내 불륜으로 해고 후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눈은 차가웠고 아이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는 누구네 엄마냐며 험담이 오갔다. 그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의 시선이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정적이 반겼다. 모든 게 사라진 자리, 남편도, 아이도, 가족 사진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비어있는 책상, 텅 빈 옷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어있던 쪽지 하나. 엄마, 이워요. 하지만 다시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무너졌다. 거실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었다. 세상은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도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전 직장에선 부장이 아닌 불명예 해고자로, 가정에선 엄마가 아닌 배신자로 남았다. 며칠째 문을 걸어 잠근 채 식사도 거른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시간, 칭찬을 들으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겼던 순간, 그리고 외로움을 핑계로 저지른 단 한 번의 탈선. 그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왔다.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아이와 함께 웃던 사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후회했어. 조용한 방 안,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바깥 세상은 이미 그녀 없이도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지금,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되뇌고 있었다. 나는 왜 이토록 어리석었을까? 가족이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성벽입니다. 그녀는 그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짧은 외로움에 휘둘린 선택, 그 순간의 유혹이 한 여자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고,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건 차가운 집 안과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기뿐이었죠.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순간 가장 소중했던 하루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